목이 많이 뻣뻣하시네요. 어머, 어깨도 많이 뭉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도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고 도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노총각이죠. 도배 일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결혼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나이까지 혼자 지내게 되었네요. 젊을 때는 일이 바빠서 그 다음엔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넘겨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점점 커지더군요. 특히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생긴 건 올 봄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평소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전공하는 김 씨와 목수 일하는 갑수 형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사장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김 씨와 갑수 형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디서 머리 하세요? 김 씨가 물어봤어요. 아, 나는 수선집 지나서 고갈비집 옆에 있는 미용실 다녀. 거기 사장 손 되게 좋아. 갑수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그 소문난 데죠? 마사지도 해준다는. 김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맞아. 목이랑 어깨 풀어주는데 진짜 시원해. 갑수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밥을 먹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아, 영도 형도 한번 가보세요. 형님 노총각이니까 이런 데라도 가야죠. 김 씨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맞아. 영도야, 거기 사장님 친절하셔. 한번 가봐라. 갑수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선집 지나서 고갈비집 옆에 있는 미용실이라고 했나? 마사지도 해준다고.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그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여자와 제대로 된 스킨십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게는 그런 이야기가 무척 궁금하고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오후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미용실이 있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미용실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두근거렸어요.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작업장에서 갑수 형님이나 김 씨를 볼 때마다 그 미용실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그날은 4시쯤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했고 뭔가 다른 일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 미용실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머리도 좀 길어진 상태였고 한 번쯤은 가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한 위치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갑수 형님께 물어봤습니다. 형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미용실이 어디에 있나요? 아, 그때 그 미용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영도야, 가고 싶어? 갑수 형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그냥 머리 좀 자르러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소 알려줄까? 거기 진짜 좋아. 나도 한 달에 2번은 가거든. 갑수 형님이 친절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소를 찾아주었어요. 주소를 받아들고 내비게이션을 켜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마음을 먹고 차를 타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일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미용실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수선집을 지나서 고갈비집을 찾고 그 옆을 보니 정말로 미용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미용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앞에 선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면서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도 되었고, 혹시 들어가서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거의 30분 정도를 밖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머리나 깎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조명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의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예쁘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사장님이겠구나 싶었어요. 머리 좀 다듬으러 왔는데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제 머리를 살펴보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미용실 같았습니다. 다른 미용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혹시 갑수영님이 과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과정도 평범했어요. 사장님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손놀림이 능숙했고,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 감겨드릴게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괜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감겨드려야죠.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면대로 가서 머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머리를 감기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의 몸이 제게 꽤 가까이 와 있었어요. 샴푸를 하면서 가끔 제 어깨나 팔에 몸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련이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제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샴푸를 하면서 사장님의 손길이 머리뿐만 아니라 목 뒤쪽까지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제가 만져드릴게요. 목이 많이 뻣뻣하시네요. 어머, 어깨도 많이 뭉쳤어요. 시원하시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일이 좀 힘들어서요.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님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근육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사장님, 이게 괜찮아요. 여기도 마사지 포인트예요. 종아리 근육도 많이 뭉치거든요.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도 서비스예요. 사장님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61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머리를 말렸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정말 시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음에도 오세요. 단골 손님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게 일반적인 서비스인 걸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미용실을 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머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그리고 몸도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했어요. 사장님의 부드러운 손길, 귓가에 들렸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작업장에 나가서 갑수형님을 봤을 때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자꾸만 그 미용실 생각이 났어요.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시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날만 특별했던 걸까? 궁금증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날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인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다시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만큼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미용실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해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머리를 자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어요. 사장님이 더 꼼꼼하게 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드세요? 네, 도배 일이라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한 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가끔 외롭긴 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영도입니다. 이름도 멋있으세요. 저는 이미라예요. 이미라 사장님도 혼자 사신다는 말에 묘한 친근감이 들었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또다시 머리를 감겨주셨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세면대에 누우니 사장님의 몸이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샴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마사지 괜찮으셨죠? 네, 정말 시원했어요. 그럼 오늘은 좀 더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목과 어깨는 물론이고 팔, 어깨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많이 뭉쳐있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곳이 뭉쳐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맡겼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원하세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사장님의 손길이 더 전문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받으시면 돼요. 마사지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서 머리를 말렸어요. 어떠세요? 시원하셨죠? 네, 정말 시원했어요. 이런 마사지는 처음 받아봤어요. 영도 씨는 정말 순수하세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수줍어하면서 말했어요. 제가 사실 이 나이까지 노총각이어서요. 노총각이라고요. 한 번도 여자 경험이 없으세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럼 제가 잘 알려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실게요.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혹시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서 해드릴 수 있어요. 명함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유심히 봤어요. 이미라 원장 그리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왠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그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갈 때마다 사장님은 더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마사지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다니면서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까지. 사장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외로움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영도 씨,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예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사장님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처럼 미용실에 갔는데 사장님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넘어져서 다쳤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맞은 자국이었거든요. 정말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말투도 어색했거든요. 그날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혹시 누군가 사장님을 때린 건 아닐까? 그렇다면 누가? 서비스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사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마워요, 영도 씨.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다시 갔을 때도 멍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영도 씨 제가 남편이 있어요. 네, 사별한 게 아니라 따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끔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있다니, 그것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몇 번을 했는데 소용없어요. 남편이니까 큰 처벌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화내며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고 살아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돈은 왜 달라고 해요? 남편이 도박을 해요. 빚이 많아서 계속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때려요.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고마워요, 영도 씨. 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일로 다른 분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사장님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미용실에 갔는데 이번에는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보기에도 아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영도 씨. 얼른 들어와요. 사장님은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날은 마사지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장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영도 씨,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해준다고 해요. 오히려 더 괴롭혀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폭력적이니까 함부로 대응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 주에 미용실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에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가게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며칠 전에 남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남편이 뭔 짓을 한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미용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가서 확인해 봤지만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용실 사장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났대. 정말요? 응. 며칠 전에 새벽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장님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니.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된 거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대요. 사장님이 새벽에 집을 나와서 미용실로 피해 있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럼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 사고 처리하러 경찰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몇 주째 미용실도 안 여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사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명함에는 미용실 전화번호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한 걸음에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불렀어요. 사장님도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많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영도 씨,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영도 씨, 고마워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장례식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사장님의 표정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밝아 보였거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머리만 자르고 왔어요. 마사지는 다음에 받기로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이 미용실을 다시 연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받는 마사지였어요. 영도 씨,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요. 더 특별한 게 있나요? 네, 영도 씨가 그동안 걱정 많이 해주셔서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의 서비스는 정말 달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친밀했습니다. 마사지 시간도 평소보다 2배는 길었어요. 영도 씨,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마사지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영도 씨, 저희 관계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아무리 노총각이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세요? 영도 씨, 미용실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드디어 그런 제안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장님,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이요.
거기서 만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어요. 미용실에서 받는 서비스도 이미 충분히 특별했는데 집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사장님이 이해한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61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외로움이 이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사장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사장님 생각만 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던 마음까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요. 다음 주에 미용실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받아들고 보니 미용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주말까지 며칠 동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이 진짜 연인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새로 샀어요. 평생 정장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꽃집에서 빨간 장미 꽃다발도 주문했어요. 어떤 분에게 드리는 건가요? 꽃집 아주머니가 물어봤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특별한 분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도 예쁜 걸로 골라서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사랑해요라고 쓰여진 것으로 말이에요. 주말 당일 아침부터 샤워를 2번이나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박영도, 이제 진짜 노총각 탈출하는 거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 오늘 여자네 집에 초대받아서 간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눌렀어요. 어서 오세요. 영도 씨.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웃으셨어요. 어머, 영도 씨 정말 귀여우시네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오시다니. 저희가 이제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수줍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제 손에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받으시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선물 받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이 꽃 정말로 너무 예쁘네요.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용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예쁜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음료수 뭐 드실래요? 사장님이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맞아주셨어요. 커피 주세요. 저는 정장 재킷을 벗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미용실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달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집에서 입으신 옷도 편안해 보였고 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헤치고 계셨어요. 영도 씨, 정말 순수하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미용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미용 일을 하셨어요? 20대 후반부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계속 사업만 하겠다고 하고 돈은 제가 벌어야 하고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처럼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장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분도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구나 싶었거든요. 사장님, 저도 평생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영도 씨는 정말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냥 기회가 없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래도 이제는 저랑 만나잖아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사귀는 사이가 되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사지요. 그날 저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용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1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는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이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전문가였어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편안해하는지,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박영도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정말 연인이 생긴 거야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사장님과 결혼하면 집은 어디에 구하지? 제 집은 너무 작고 낡았으니까 새 아파트를 구해야겠네.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지?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할까? 아니면 예식장에서 제대로 할까? 아,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줄이야. 혼자 웃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축의금은 얼마나 모일까? 갑수영님이나 김씨 같은 동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텐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벅찼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일할 때도 기분이 좋았고 길을 걸을 때도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심지어 도배 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작업장에서 갑수영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야, 영도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그런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진짜 여자친구 생긴 거야? 그냥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야야, 진짜 여자친구 생긴 거 맞지? 표정 봐라. 완전히 달라졌어. 갑수영님이 계속 추궁하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형님, 사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오, 진짜? 축하한다. 영도야. 드디어 노총각 탈출이네. 갑수영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형님, 혹시 제가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주실 거예요? 저는 싱긋 웃으면서 농담했어요. 야, 이 자식이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하네. 축의금은 걱정 마. 제대로 챙겨줄게. 정말요? 얼마나요? 그건 비밀. 하지만 61년 만에 신랑 되는 거니까 특별히 많이 줄게. 갑수영님의 말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벌써부터 결혼식 상상이 더 생생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씨도 합류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님 진짜 여자친구 생겼대?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영도가 드디어 총각 딱지 뗄 모양이야. 세상에, 형님, 저희도 소개시켜 주세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저는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사장님을 동료들에게 소개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 이미라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려보니 무척이나 두근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저는 계속 사장님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미용실에서, 한 번은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님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도 저를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가끔은 집에서 저녁을 같이 해 먹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도 씨, 저희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도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저도 사장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걸로 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웃으셨어요. 영도 씨, 정말로 순수하세요. 저 진심이에요. 사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장님과 먼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영도 씨. 저도 영도 씨가 좋아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연인이 된 기분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언제쯤 프로포즈를 해야 할까? 반지는 어떤 걸로 사야 할까? 너무 성급한가? 아니야. 61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서둘러도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백화점 보석 매장에서 본 반지들이 생각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너무 비싸겠지만 사장님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금반지도 괜찮을까? 프로포즈는 어디서 해야 할까?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사장님 집에서? 무릎 꿇고 사장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보니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바로 프로포즈 할 수 없고 몇 개월 정도 더 사귀다가 내년 봄쯤에 해야겠다. 그때면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될 테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봤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며칠 뒤 약속 시간에 맞춰 사장님 집에 갔는데 집 앞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저만 만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도 말끔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도 씨, 왔네요. 어서 들어와요. 사장님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서둘러서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사장님과 정상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나고 혹시 저 전에 그 남자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만족스러운 표정. 혹시 사장님이 저보다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 남자는 젊고 잘생겼는데, 아니야, 사장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냥 다른 고객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음 날 미용실에 갔을 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제 다른 분도 만나셨나요? 살짝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사장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영도 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머리를 무언가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습니다. 일이라고. 그럼 저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에게는 그냥 고객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사장님, 저는 그냥 고객 중 하나인 거예요.
영도 씨는 특별해요. 다른 분들과는 달라요. 하지만 제게는 이게 생계수단이기도 해요. 이해해 주세요. 영도 씨 제 맘 아시죠? 사장님, 그럼 저희가 사귄다고 한 건 뭐예요? 영도 씨, 그건 좀 다른 의미였어요.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저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촌스럽게 혼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노총각을 탈출하나 했는데 역시 이번 생은 노총각으로 평생 살 팔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도, 61년을 혼자 살았으면 앞으로도 혼자 살아야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니? 역시 나는 평생 노총각으로 살 팔자구나.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정장을 다시 옷장에 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장을 언제 또 입을 일이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장도 걸어놓고 사장님께 드렸던 꽃다발 영수증도 찾아서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과 진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다시 미용실에 갔을 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도 씨, 기분 상하셨나요? 저도 솔직히 영도 씨가 특별해요. 다른 분들과는 정말 달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알겠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예전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장님도 저희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관계가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쉬워하셨지만 저희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영도 씨,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요. 영도 씨 같은 좋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다른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별다른 서비스는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감정과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날들을 계속 생각했고 혹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유혹도 있었거든요. 특히 사장님과 함께 보냈던 그 특별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61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동네 주민센터 체육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말수도 적은 편이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다니다 보니 조금씩 적응이 되었어요. 바둑도 배우고 장기도 두고 가끔은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영도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만날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론 가끔은 사장님이 생각나요. 그때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특별했던 시간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시 가면 어떨까?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실망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올라가는 모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 등산을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도 부족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재미있어졌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좋았고 등산 후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도 즐거웠어요. 영도 형님, 혼자 사세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동생이 물어봤어요. 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외로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니까 괜찮아요. 정말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도 형님,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가끔 이상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상한 유혹이요. 네, 그런 데 있잖아요. 돈 주고 위로받는 곳들. 아, 그런 곳 말씀이시구나. 형님은 그런 곳 가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경험을 털어놓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도 몇 번 유혹을 받았는데 형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민센터에서 배운 서예를 집에서도 연습하고 있고 등산 모임에서 만난 만수라는 동생에게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영도 형님, 사진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사진을 가르쳐주는 만수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워낙 훌륭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지. 형님도 참 취미가 있으니까 좋으시죠? 정말 좋아. 시간도 빨리 가고 정말 그랬어요. 새로운 취미들이 생기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일주일 스케줄이 꽤 바빠요. 월요일은 경로당에서 바둑, 화요일은 서예 연습, 수요일은 등산 준비, 목요일은 장기, 금요일은 사진 연습, 토요일은 등산, 일요일은 휴식. 이렇게 하루하루가 알차게 보내지고 있어요. 가끔 작업장에서 갑수영님이 저를 보며 말해요. 야, 영도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표정도 밝아지고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그런가요? 응, 확실히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 있었나?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갑수영님께는 제 경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미용실을 소개해 주신 분이니까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수영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영도야, 그때 내가 소개해 준 미용실은 어땠어? 괜찮았지?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가나? 예전보다 머리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왜? 내가 거기 좋다고 했잖아. 거기 사장님이 서비스 안 해줬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형님, 사실은 그런 곳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별일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곳에서 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갑수영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아, 혹시 뭔가 착각했나? 혹시 그 사장님에게 사랑이라도 빠진 거야? 네, 형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런 일도 있지. 우리 나이에 그런 착각하기 쉬워. 형님도 아셨어요? 알았지.
근데 나는 그냥 서비스로만 받았어. 다른 생각은 안 했고, 저는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영도야, 그런 거 당연해.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근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네. 네, 요즘은 주민센터도 가고 등산 모임에 다녀요. 그게 훨씬 좋지. 건전하고. 갑수영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만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61년을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서글프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의 생활을 떠올려요. 함께 바둑 두는 어르신들, 같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 서예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요. 사장님과의 일은 제 인생의 한 에피소드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좋은 추억이자 교훈으로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감정과 상업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아직도 혼자 집에 들어갈 때면 쓸쓸함이 느껴져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내일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일들이 있거든요. 미용실 사장님도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비록 혼자 사는 노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지 모양의 작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모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격려든 날카로운 지적이든 모든 의견이 저에게는 값진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급류에 휩쓸리기도 하고 잘못된 지류로 빠지기도 하며 바위에 부딪혀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외로움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사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